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 인터내셔널 캐거리지사 맡고 있는 남중철 검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재원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중요하고요. 제가 현지에서 많은 회사들을 도와드리고 할 때 보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법인 설립부터 상호명 등록, 그 다음에 국세청에 등록, 또 이민국의 포털 등록, 그 다음에 캐나다 모든 규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법인만 하나 탁 만들어 놓고 비자 발급받아서 아이들 무상교육 받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재원 비자의 정석대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이 비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재원 비자란 무엇이냐. 자,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조금 더 혜택이 있죠. 왜?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또 LMI 이그젬션 코드가 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모 기업을 가진 대표님 또는 그 법인이 캐나다 시장에서의 진출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고 그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 본사 임직원을 파견한다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주재원 비자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워크 퍼밋을 받고자 한다면 LMI라고 하는 캐나다 노동평가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주재원 비자의 경우에는 LMI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MI 면제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워크 퍼밋을 신청하게 되고 일반 워크 퍼밋과 같이 입국하는 공항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캐나다 주재원 비자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주재원 파견 기간 동안에 동반하는 자녀들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국제학생 학비 지역마다 다르지만 1년 기준으로 한 명당 15,000불에서 20,000불, 그보다 더한 지역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파견이 된다면 그 비자를 가진 기간 동안 동반하는 자녀 숫자와 관계없이 캐나다 공립기관에서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캐나다에 머무르시는 동안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무상으로 제공되게 되고요. 모든 워크퍼밋을 가지신 분들과 똑같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주재원 파견으로 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체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비자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파견하실 때 레벨이 NOC 레벨로 00 레벨, 즉 임원급이죠. CEO라든가 디렉터라든가 이런 레벨로 파견되시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200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 500점 정도다, 그 다음에 LMI 50점 정도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00 레벨 같은 경우로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에 똑같이 200점 가산점을 받으시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발급 기간이 최초 비자는 1년에서 3년 사이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최대 7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요. 해당 기간 동안 배우자나 동반 자녀까지도 같이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다르게 그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필수로 하는 기본 자본금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플랜이 약간 소규모 사업장이다 그러면 적게 자본금 설정하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오일앤가스 관련된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몇 밀리언, 몇 빌리언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서 내가 정해진 만큼 자본금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 하나는 법인 설립의 장벽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정해진 그 루트와 정해진 방법으로만 따라주신다면 법인은 설립함에 있어서 그렇게 장벽은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캐나다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 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외국 기업이라고 못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캐나다에서도 좀 더 외국에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제를 발전해 주고자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주정부 또는 캐나다 대사관 통해서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은 안 되지만 회사가 운영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캐나다 금융 프로그램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물론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한국은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캐나다는 퇴직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하실 건 없으시되, 대신에 해고 시에 노동법에 의해서 각 주마다 사전에 미리 통보해줘야 되는 그 기한, 그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법은 캐나다 규정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주재원에 대한 급여 역시도 캐나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법인에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사의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지원자 본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격은 캐나다에 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됩니다. 즉, 주에 등록이 되었든 또는 연방정부에 등록이 되었든 인커퍼레이션 돼야 되고요. 그 설립된 법인을 가지고 국세청에 등록한 후 비즈니스 넘버라고 하는 번호를 받아야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나머지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의 사업 영역, 제공하는 물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좀 합리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편의점을 내가 지사를 내겠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게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바, 또는 반드시 이 사업이 캐나다에서 지사를 차리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내가 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웃소싱으로 캐나다에 있는 여행사에 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지사를 설립하고 내 자력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나는 캐나다로 진출하겠다.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한국에서 나는 바이오테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신기술을 가지고 캐나다 시장에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진출하겠다. 충분히 합리적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비즈니스 플랜이라든가 비즈니스 설립에 대한 스토리 부분이 잘 뒷받침이 되어야 비자가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견하시고자 하는 주재원의 개인적인 자격입니다. 자, 캐나다로 파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회사의 고위 관리자, 즉 CEO나 CFO 또는 디렉터, 이분들 해당되시고요. 두 번째는 고위 관리자분들,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매니저라든가 또는 마케팅 매니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높은 레벨의 관리자급 분들, 이분들도 해당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수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이세요. 꼭 캐나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운영이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분만 주재원 비자가 파견이 가능하지, 일반 한국 표현으로 했을 때 대리급, 사원급 이런 분들은 주재원 파견 자격이 되진 않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모기업에 근무를 하셨어야 되고 현재도 근무 중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 간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입국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된다. 또한 지금 포지션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캐나다 입국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음주운전이라든가 범죄 수사 경력 없으셔야 되고 신체 검사의 결격 사유 없으셔야 됩니다. 또 이런 주재원 비자를 하다 보면 사실 법인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많은 소송에 휘말리거나 형사고발 당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기소유예 판결이 됐든 혐의 없음 판결이 났든 작은 수사 기록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와 상의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시는 게 성공적으로 비자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제 경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재원 비자에 있어서 회사라든가 개인 자격에 있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다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섣부르게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따라가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주재원 비자까지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고, 저희 SOS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재원 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